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남을까요? 이대로 끝내는 건 아닐까 두려우면서도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을 때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수없이 다치고 또 관계로부터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멀어짐이 성장이고 끊어냄이 온전함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해가 반드시 정답이 아닌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철학자들의 말과 함께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이 여정에 또 다른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사람쯤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웠고 마음 놓고 속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깊이 베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 나에게는 칼날이 되고 무심한 표정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내 모든 감정이 무시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처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스스로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상처를 준 사람은 당당한데 상처받은 나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괜찮지 않은데 그 관계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지킨다는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이며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경계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나를 반복적으로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애쓰기 이전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나는 지금 편안한지, 이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지 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상처를 참고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결심이야말로 진짜 용기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더 자주 느낍니다. 그것은 배려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게 오래 머무를 때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덫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덫은 우리가 해야 할 경계를 흐려버립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지. 그냥 내 쪽에서 먼저 연락해 볼까?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겉으로 보기엔 성숙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주도권을 잃게 만듭니다. 잘못한 건 상대인데도 계속해서 내가 조심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나서야만 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선택이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화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유로운 의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책감이나 외로움, 관계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화해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변화하지 않고 나는 반복해서 다치게 됩니다. 죄책감은 감정을 미화합니다. 그래도 우린 좋은 사이였잖아. 그때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이처럼 이유를 만들어가며 상처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은 사라지고 결국 나는 스스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내가 죄책감에 이끌려 혼자서 관계를 복원하려 한다면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젠가 나를 더 크게 다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관계는 멈춰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관계라는 수준을 넘어서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침식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늘 눈치를 보게 되며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관계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수용은 변화의 출발점이다. 누군가 앞에서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없고 편하게 웃을 수 없다면 이미 그 관계는 수용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에서의 변화는 내가 더 조심하고 더 참고 더 이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돌아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자꾸 숨기게 되는 관계는 결국 나를 소멸시킵니다.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더 빛나게 만드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공간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함께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화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는 위대하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용서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실수하고 사과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해하고 두 번째는 기다리고 세 번째는 믿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똑같은 상처가 반복된다면 이제 그건 실수가 아닌 패턴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반복되는 상처를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상대방만 성장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나의 경계입니다. 상처가 반복될 때 더 이상 그 관계를 살리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제는 지켜야 할 대상이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예전처럼이라는 말은 예전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이 말은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시간들, 웃음과 이해가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책임하게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오해와 침묵, 상처와 실망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묻혀버릴 때입니다. 관계는 시간을 타고 흐르며 변화합니다. 나도 바뀌고 상대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좋았던 기억뿐 아니라 감당해야 할 감정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외면한 채 예전처럼이라는 말만 던진다면 그것은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진리는 전체이며 전체는 시간 속에서 구성된다. 예전의 일부만 꺼내 현재에 붙이는 말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 사이의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처럼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우리를 직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없이는 어떤 감동적인 말도 공허할 뿐입니다.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미안해. 그땐 내가 좀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네. 이런 말들은 사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사과일까요? 진짜 사과는 그 뒤의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오를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즉,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사과의 본질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과를 갈등의 마침표로 사용합니다. 됐지?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말은 사과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또 다른 상처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과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책임지고 태도로 바꾸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같은 자리에서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과 없이 이루어진 화해는 언젠가 다시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계에서 더 나다워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화해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정답이고 어떤 관계는 떠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미덕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미덕이 아닌 굴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화해를 망설이며 자꾸만 나를 탓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당신을 더 아끼고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선택은 옳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